status.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진희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표님이시구나. 네네. 여기 잠깐 앉으실까요? 아, 여기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얼굴이. 이게 제가 강아지랑 같이 훈련을 하다가 좀 다쳐가지고요. 아니, 네. 훈련하다 다치신. 네, 그렇죠. 제가 또 대형견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데, 하다 보면 좀 다칠 수도 있는데, 뭐, 늘상 있는 일이라서요. 이런 일이 빈번한 거예요? 그쵸. 여기 손 같은 데도 보시면 이렇게 막 상처 되게 많고 그래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사님이랑만 통화를 하다가 오늘 대표님 처음 뵀는데 네네. 이렇게 젊으실 줄 몰랐어요. 그런 건 네.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 제가 18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은 18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11년 차 됐습니다. 11년 차요? 네네네네네. 나이가 얼추 가늠이 되는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비스라는 채널에서 여러 직업들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잡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올해 11년 차 네. 된 반려견 훈련사고요. 또 요 리브 프렌즈라는 반려견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D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려견 훈련사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반려견 훈련사는 네. 이제 보호자랑 반려견 친구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그 반려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겁이 나면 뭐 겁이 나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 거고, 불만이 있으면 자기는 불만을 표출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학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주는 사람이 반려견 훈련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슈들, 뭐 개물림 사고라든지 강아지 사건 관련들은 좀 그런 문제 해결들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들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의 부주의가 좀 크게 차지를 하죠. 만약에 무능 강아지더라도 네. 관리만 잘해주면 사실 사고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줄만 잘 매고, 네. 뭐 만약에 사람이 좀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가까이 다녀야 되는 그런 곳들을 지나 다녀야 될 때는 뭐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 사실 좀 성깔이 좀 있는 친구더라도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대부분 그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 뭐 줄이 없다든지, 뭐 입마개도 없다든지. 뭐 갑자기 보호자 없이 강아지 혼자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호자의 부주의 때문에 그 강아지들이 그 죄를 좀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반려견 훈련사는 그런 보호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강아지들 문제 행동도 교정해주는 한마디로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게 훈련사는 그러니까 재능이 타고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거랑 사실 개를 가르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18살 때부터 이제 반려견 훈련사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강아지를 거의 안 접해봤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했어요, 원래 강아지를.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했죠. 집안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제 많이 놀았는데 그때 항상 그 운동장을 돌던 백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보호자랑 같이. 그래서 나이 든 좀 할아버지 분이 백구 한 마리 데리고 항상 산책을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서워가지고 그 백구가 나타날 때마다 맨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아는 언니가 개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백구가 올 때마다 옛날 그 정글집 있잖아요. 네. 그 정글집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그 아는 언니가 내려와 보라고 괜찮다고 착하다고 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운데 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서 이제 개라는 동물을 처음 이제 맞았던 게 그 백구였던 거죠. 근데 그 백구 친구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백구 만날 때마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이요? 사람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같이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 노부부분이 이제 키우시던 백구였어요. 그 강아지가. 그래서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에서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 이제 목욕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라는 동물도 알게 되고 강아지랑 뭔가 이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어렴풋이 뭔가 강아지랑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게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이사님께서 네네네. 그렇게 대표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최연소 타이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소개 한 번만 좀. 제가 원래 마약 탐지견 핸들러 일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네네. 제가 원래 꿈의 시작이 약간 인명구조견, 뭐 경찰견, 또 마약 탐지견 핸들러 약간 이런 쪽에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3살 때 23살 때 이제 거기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여쭤보니까 제가 최연소로 합격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최연소 타이틀도 있으시고 11년 정도 이렇게 훈련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반려견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게 한눈에 딱 보이시겠어요? 대부분은 한눈에 보이는 편이에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겁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교정을 해야 되나요? 사실 성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사람도 요새 MBTI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성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도 이제 사회적인 규칙을 배워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개들도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과정도 역시 필요한 거고 또 자기가 무섭거나 당황스럽거나 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려견 훈련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이나 전공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필요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내가 기술을 쌓아나가고 경험을 쌓아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필수적으로 있는다고 해서 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딱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대표님께서 직원을 뽑는다 했을 때 경험이 많은데 자격증이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자격증은 많은데 경험이 없는 두 사람이 왔어요. 네. 인성은 똑같고. 네. 누구를 A랑 B 중에? 저는 일단 전자를 우선적으로 보고 또 기술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하는 몸 동작이라든지 혹은 강아지한테 대하는 것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의 사람을 좀 선택을 할 거예요. 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 네네네. 와.
아무래도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맞아.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경험이라는 거는.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보다는 저는 경험을 조금 더 우선시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대표님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그 이 리브 프렌즈라는 반려견 센터만 봤을 때의 목표는 네. 부끄럽지 않은 센터가 되자. 오. 라는 게 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업체들에서도 일을 좀 오래 했었고 뭐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겪었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좀 떳떳하지 않을 때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나는 그걸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쵸. 그래도 고객이고 보호자니까 내가 그거를 좀 순화해야 되고 좀 좋게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최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떳떳하게 하자. 또 제 자신의 성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데리고 있는 반려견이 있어요. 네. 그 칸토라고 하는 마리노이즈 친구인데 네.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대회도 참가하고 또 세계 대회가 있어요. 세계 대회가. 네. 그래서 그런 세계 대회를 참가를 해서 뭐 합격도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제 다음 목표입니다. 아, 대회 수상. 네네네네.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리브 프렌즈가 대형 업체로 성장하기 아, vs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회 수상하기. 저는 대회 수상이요. 어우, 리브 프렌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센터가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거기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길게 가려면 뭐 내부에서 일하는 그 내부의 대표인 제가 일단 탄탄해지고 성장을 해야지 이 리브 프렌즈라는 센터도 또 그거에 발맞춰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회 수상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쵸? 중요하다. 이거 직원분들이 보시면 감동할 만한 내용 아닌가요? 저희 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 약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전망들도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려견 훈련사의 전망이 어떨지. 지금 아무래도 반려인구 뭐 천만 시대라고 네. 하면서 반려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시장도 굉장히 커졌어요. 네. 비전문가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사라고 이제 칭하고 돈을 이제 벌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네. 그러니까 좋게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훈련을 맡겼는데도 훈련이 안 된다라든지 뭐 훈련을 맡겼더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든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춘추 전국시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후죽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반인 보호자분들도 이 문화 수준이 올라오면서 이 전문가분들과 비전문가분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다른 반려견 훈련사라면 네.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 중에 이런 분들은 진짜 반려견을 안 키웠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이걸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네. 요새 정말 많이 보이는데 네. SNS 계정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과시용이죠, 일종의. 네. 그래서 요새 또 인스타로 돈을 번다든지 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뭐 네. 예쁜 사진 올리고 하면 협찬도 받고 뭐 그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 예쁜 사진 올리고 예쁜 옷 입히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작 그 반려견이 직접 와서 보면 뭐 발톱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발톱 길어가지고 뭐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든지. 발톱이 길면 발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발바닥이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발톱이 길면 이게 제대로 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주니까 이게 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관리 잘한 것 같고 한데 실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똑바로 되지 않는 빗질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를 그냥 예뻐만 한 거죠, 말 그대로 겉으로만. 그래서 이 강아지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뭔가 이 강아지의 건강을 생각해 주지 않고 위생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보호자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개를 절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직원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원분들께 한마디. 저기 누가 있나요? 안녕. 아 지금 나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브 프렌즈라는 센터보다 저는 네.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게 있거나 뭐 힘든 게 있거나 한 게 있으면은 꼭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저희 센터에서는 좀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인근에 이제 집까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원분 중에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와. 이제 그 정도로 어쨌든 믿고 이렇게 와주신 거다 보니까 네. 평소에 제가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좀 고지식하기도 하고 아. 제가 나이에 비해서 좀 애늙은이에요. 아. 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는 말을 잘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찐 웃음이시네요. 아유 부끄러워. 그래요? 그 하나 더 생각난 게 있어요. 예예예. 그러니까 센터에 믿고 맡겨주시는 견주님들께. 보호자분들께 네. 보호자분들이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고 또 네. 보호자분들이 또 지식 수준이 높아지셔야지 또 그거에 맞춰서 전문가들도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센터의 수준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센터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전문가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호자분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반려동물 문화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네.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건 결국 보호자분들이에요. 그쵸. 보호자분들이고 그 보호자들 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반려견들이고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뭐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잘 다닐 수가 그래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선진국들의 문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의 시작이 결국에는 이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인터뷰 뵙고 인터뷰하는데 되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가서 체험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오늘 그럼 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많이 이것저것 해보셔야 되는데 진짜요? 일단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용인에 네. 그 JK 도구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훈련 클럽을 가요. 그 훈련 클럽은 뭐냐면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한번 체험해 보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리브프렌즈 센터에서 우리 유치원 등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오. 다른 것들을 체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바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강아지 이렇게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무슨 강아지 닮았다는 얘기 하셨어요? 저 처음 뵀을 때 딱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뭐예요? 저는 프렌치 불독이 생각이 났어요. 프렌치 불독이요? 좀 닮았다는 말씀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살쪄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네. 약간 프렌치 불독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犬종이에요. 약간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면 약간 장난기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좀 성격도 되게 좀 밝은 약간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기도 하니 약간 그런 프렌치 불독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독이라길래 전 성격이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물론 그게 있긴 한데, 근데 또 잘 놀 땐 잘 놀고, 또,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좀 명확한 거죠. 그래요? 화낼 때는 화낼 줄 알고,
또 좋을 때는 좋다는 표현도 잘 하고 그런 밝은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같이 이동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주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도 바로 이동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